오늘은 최근 자동차 부품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 안에서 구형 테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자동차 부품 테마가 붙을 때는 상한가 종목이 한두 개씩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인데 왜 얘는 덜 오르지? 혹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꼭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접근이 있습니다. 바로 테마니까 그냥 간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구형 테크를 단순한 테마 종목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숫자, 그리고 최근 공시 흐름까지 포함해서 차분하게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 테크는 단순 테마주라기보다는 자동차 업황 사이클과 해외 자회사 레버리지가 함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즉, 테마가 붙을 때는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테마가 식을 때는 해외 법인, 차입, 보증 같은 요소가 부담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전제를 깔고 보지 않으면 주가가 오를 때는 이유를 놓치고 빠질 때는 불안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수급과 주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구형 테크 주가는 자동차 부품 테마가 강해질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엇갈리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테마 장세에서는 수급이 단기 방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주가의 지속성은 결국 실적과 구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의 수급보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삼업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부품 업종을 보면 전기차 둔화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속도가 잠시 둔화되더라도 하이브리드 비중은 계속 늘고 있고 내연기관 역시 한 번에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게다가 완성차 업체들은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재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부품사들의 역할도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 업종 전체가 안고 있는 공통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완성차 가동률, 원가와 환율, 그리고 고객사와의 단가 협상 문제입니다. 구형 테크 역시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익이 반드시 같이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재물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구형 테크를 보면 밸류에이션 지표만 놓고 봤을 때 PER이나 PBR이 낮아 보이는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싸 보이느냐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업황 사이클이 강하고 마진 변동성이 크고 고객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할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구형 테크도 최근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 말은 물량은 늘었지만 남는 돈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단순히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마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상승 재료로 거론되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이슈입니다. 구형 테크는 삼보모터스와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형태의 공시를 냈고 삼보모터스 역시 같은 날 구형 테크 주식을 자사주로 처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매라기보다는 전략적 제휴 혹은 우호 지분 관계 형성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압박이 커지다 보니 중소중견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분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관계가 실제 수주나 실적, 원가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지분 안정화 성격에 그치는가? 이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환사채 이슈입니다. 구형테크는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전환사채는 잠재적인 주식 희석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만기 전 취득은 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와 전체 구조를 함께 봐야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희석 우려를 낮추는 신호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미국 자회사 카텍 이야기입니다. 구형테크는 미국 카텍 지분을 취득하며 사업 확장을 시도했고 이후 자회사 차입에 대해 채무 보증을 제공하는 공시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이슈는 상승 재료이면서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해외 생산 거점 확대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될 수 있지만 차입과 보증은 잘못되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자회사가 현금 흐름으로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본사가 계속 뒷받침해야 하는 구조인지를 앞으로의 실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구형 테크를 볼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리스크입니다. 첫째, 완성차 업황 둔화 시 실적 민감도가 크다는 점. 둘째, 해외 자회사 인수 이후 운영 안정성과 수익성이 아직 검증 단계라는 점. 셋째, 채무 보증과 차입 구조는 당장 현금 유출이 없어도 시장에서는 항상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가 같이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적 특성. 다섯째, 자동차 부품 테마는 올라갈 때 빠르지만 식을 때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7.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보유 중이라면 테마가 강할수록 욕심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분할로 부담을 줄이고 다음 실적에서 마진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규 접근을 고민한다면 상한가나 급등 추격보다는 거래량 이후 눌림에서 수급이 다시 붙는지 확인하는 쪽이 더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관망 중이라면 그 선택도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는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구형테크는 자동차 부품 테마 속에 있지만 자사주 제휴, 전환사채 정리, 그리고 미국 자회사 인수 이후의 금융 구조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테마의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해외 자회사의 실적과 현금 흐름이 이 종목의 진짜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만 놓치지 않으셔도 훨씬 차분한 판단이 가능해질 겁니다.